정잡기 어려웠던 목요일장 끝나갑니다. 두 분과 함께 장 정리해 드릴게요. 프로의 시선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 좀 올라줘서 기대를 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서는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스탠스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안도하며 올랐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는데 시가가 고점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장을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현재 지수는 강보합권이긴 한데 코스닥도 어려웠고요. 일단 정태근 이사님, 외국인이 양시장을 대차게 팝니다. 일단 시장의 횡보세 한 20거래일 계속 옆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흔들림 없는 거에 안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방을 못 뚫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지금 변곡점이다,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불안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작년 6월달 이후부터 지금 2,670포인트 이 부분에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박스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이 어디로 가야 수익이 날까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높이려면 변동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상승으로 변동성을 줄까요? 아닐 수가 있거든요. 도리어 하락 쪽으로 만약 변동성을 주게 된 하락 쪽으로 변동성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답을 드린 대로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불안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선물선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개별 종목 장세도 이슈가 있을 때는 좋았다가 없을 때는 또 가라앉았다 이런 것들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일단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 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불안하냐? 그것이 아니라 시장을 잘 봐줄 만한 구심점이 확실하게 없다는 점이 어찌 보면은 좀 불안 요인이 되고, 이 불안 요인이 변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그럼 아시아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린 건 어떻게 찾으세요? 왜냐면 일본장이 사상 최고치를 뚫어내고 그 다음에 바로 반락하면서 거의 1% 넘게 빠지고 중국이 수출 지표 견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돌아섰잖아요. 네네. 이런 모든 것도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선물옵션 만기일이나 개별 종목 장세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뭔가 불안한 건가요?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지표 확인 좀 더 필요하고요. 근데 물론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결국 3월달 점도표하고 FMC. 경제 전망치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도 1월 FOMC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1월달, 3월달 동결할 것 같다. 그리고 3월달 경제 전망치에서 힌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 힌트는 물가보다는 GDP 전망치를 봐야 된다. 현재 1.4%가량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최소한 유지를 시켜야 이 금리의 정상화의 명분으로 조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 없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금리나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지만 기존과 스탠스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경제지표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했었고 어제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도리어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지수 전반적인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각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워요. 코스닥도 각자의 네.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 송 과장님께 여쭤볼 텐데 기관이 조용히 정말 코스닥을 꾸준히 파네요. 13거래 연속적인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 오늘 특히 많이 파는데 거래소를 3천억 원 넘게 파는데 코스닥을 2천억 원. 그러니까 아무리 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을 이끌고 가던 종목들을 오늘 아주 많이 판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시총상위주 일제히 하락. 메이저 수급은 일단 코스닥에서 등을 돌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13일 동안 사실 기간에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봤었는데 그 기간의 매도 주체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금융투자고 하나는 이제
이 3호 투자 요 두 가지였었는데 일단은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왔다 갔다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매도가 나올 때에는 비교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나오게 될 테니까 코스닥 150에서 상위 종목군들은 이러한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사모투자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어요. 보니까 엔캠, 알테오젠, 이에이트, 아프리카TV, 레오캠바이오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있어요. 상위권에. 그리고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예. 스펙 상장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사모 투자의 기관 투자자들도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그렇게 되면 이 수익 실현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적게 샀어요. 가장 많이 산 게 재룡전기였거든요. 근데 뭐 재룡전기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사모에 대한 물량도 매도로 전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사모투자가 수익 실현한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이라든지 워낙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에 관련돼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다. 투자 결정을. 이렇게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사모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뭘 샀을까라는 부분을 봤어요. 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밸류업 투자 프로그램을 샀거든요. 그 말인즉슨 투자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자금을 집행하거나 이것이 지금 사모투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무언가 또 다른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서는 확실히 기관의 매력도는 지금 집중하는 곳은 코스닥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밸류 프로그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씩은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이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지금 방향성 체크하기에 있어서 기관의 수급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기업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금 집행 혹은 아직은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진 않다.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났던 이유도 여기에서 또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방향을 틀어서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삼성 SDI였습니다. 2차 전지에서 새로운 대장주가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셀사, 모처럼 만의 펀더멘털 이슈와 함께 이 기술력에 환호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차세대 배터리 개발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네네. 조금 전에 이수연 앵커가 아주 꼼꼼하게 쭉 정리를 해줬습니다. 원통형 468이 이 전지, LFP 전지, 전고체 전지 나란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네네. 양산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오늘 폭발적인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밸류체인들도 좋았는데 일단 SDI가 강자로 나서느냐와 함께 여기에 네네. 영향받았던 밸류체인까지 힌트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저는 그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것 같아요. SDI 를요? 바라볼 겁니다. 네네. SDI하고 그다음에 오늘 상시 EDP, 미래컴퍼니 그리고 필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정시 매수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분위기들 속에서 예. 아시겠지만은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를 해가지고 리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었잖아요. 그 바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유처가 됐던 LFP가 됐던 삼성 SDI 관련주 쪽으로 또 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LFP 배터리 업종 같은 경우는 이걸 업종이라 될지 모르겠지만 LFP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3% 상승이 나오는데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는 0.06%거든요. 이게 뭘 뜻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뭐 2차 전지가 전체 조약으로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네. 업종이 다 오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이제 삼성 SDI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 20%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금 리튬 관련주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수단매가 돌고 있구나. 리튬에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물길이 방금 말씀드린 LFP라든지 그리고 전고체라든지 삼성 일자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뭐 강원 에너지라든지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 네. 분위기가 더 괜찮아지고 있고 약간 그쪽 같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좀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최근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는 코스닥이었잖아요. 오늘 또 코스피잖아요. 네. 하루는 2차 전지,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오늘 전력 설비. 다시 코스피가 좋은 건 맞아요?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순환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안 좋게 말씀드리면 두세 잡기죠. 요쪽 갔다 저쪽 갔다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호흡이 짧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트렌드가 이 업종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내에서 네. 리튬 쪽에서 LFP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강원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조정시 매수 관점이 아니라 그쪽은 이제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오늘 이제 LFP 관련돼서 떠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상신 EDP, 미래나노텍,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다음 순환매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방사능 관련주가 2월 22일 날 이제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소에서 통과하고 났다는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때 풍산 현대호텔 같은 거 강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제 또 강세 보이잖아요. 결국 갈르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식 내에서 지금 LFP도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이 돼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정시 매수 가능하고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게 된다라면은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순환매 다음 타자까지 힌트를 주셨어요. 상신 EDP, 필에너지,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을 미래컴퍼니요. 미래컴퍼니, 네. 미래컴퍼니. 네, 정정해 드릴게요. 이 움직임 지켜보시고요. 삼성 SDI에 대한 조정시 매수 관점. 셀사 다 같이 보는 거 아니고 SDI의 오늘 네네네. 개발 소식에만 집중하는 게 맞죠? 압축해서. 네, 알겠습니다. 압축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오전, 오후 아주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던 쪽이 또 반도체입니다. 간밤에 AI 랠리는 계속되기는 했어요. 그 때문에 나스닥도 다시 한번 4일 만에 반등을 줬는데요. 오전에 다 고점이 나온 쪽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쪽 보면 최근 이 애널리스트들이 IT, AI 랠리에 함께 좀 실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올해 IT 서버 설비 투자 이런 거 반영해 봤을 때 조금은 과열 양상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 증시도 오늘 사상 최고치 썼다가 바로 반락했는데 이끄는 쪽이 반도체라고 하던데 이쪽도 지금 과열 논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건가요? 누가 봐도 과열이기는 하죠, 사실. 왜냐하면 AI 랠리라는 걸 만들어낸 것 자체가 사실상 AI와 반도체의 상관계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당연히 숫자는 뒤늦게 따라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제 누가 더 많은 수에 혹은 누가 더 많은 관련성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이런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웬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다 접근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지양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뭐 언젠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AI 랠리가 계속되는 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서에 대한 투자 기회는 가져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에 대한 이 합리적인 부분도 물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AI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주가적인 측면에서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소재라든지 아니면 가동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장비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은 떨어지는 부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AI에 대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누가 되고 있느냐, 그 플레이어는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부분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주식이라는 게 미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게 되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광풍이 지나가고 났을 때는 지금의 에코프로 BM이 그랬듯이 지금의 에코프로가 그랬듯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전략에 참고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두 분께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는 있겠죠. 신기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CXL 아까 브리핑에서 들으신 대로 뉴로모픽 또 온디바이스 AI 그 안에서도 지금 종목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또 압축된 시세만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고점 대비 반락하는 종목들 빠르게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고점 계속 쓰는 유지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쪽으로는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 이수페타시스도 결국은 또 반락을 했네요. 네네. 너무 어렵습니다. CXL 관련해서는 네오셈, 엑시콘 지금 18일부터 21일까지 GTC 2024 열린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CXL 관련한 주제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 기대도 되는 이벤트인가요? CXL을 떠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 관점은 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열은 맞는데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좋을 때는 과일이 되고요. 안 좋을 땐 거품이라고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좋기 때문에 과일이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네. 그 이수페타시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최근 3일 동안 올랐어요. 그럼 오늘 조정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당분간 계속 제가 뷰가 자주 바뀌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큰 옵션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지가 않는데 반도체는 어쨌든 뭐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이 대전인지 대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부산에 도착은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반도체는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조정 시 반도체는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CXL도 그렇고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온센서 AI도 그렇고 지금 온센서 AI도 또 조용하잖아요. 그러네요.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갔다가 지금 잠시 또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또 분위기 좋아지면 또 앞으로 또 전진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온센서 AI 그리고 온센서 AI 뒤에 나온 게 또 뉴로모픽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략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간단해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대장은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게 결국 시장이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 종목만 리스트업을 다 하시면 돼요. HBM 얘기 나온다? 그럼 뭐 한미 반도체가 됐던 뭐 YCK가 됐던 그거 픽해가지고 리스트업 하시고요. 뭐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CXL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기가 나왔을 때 대장 나오는 것들이 엑시콘 네오선밖에 없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거 픽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상승할 때 매수가 아니라 조정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HM이 그렇게 떠들겠다가 오늘 또 CXL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또 한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또 뉴로모픽으로 갈지 몰라요. 어지럽죠. 근데 어지럽지만은 중요한 건 어쨌든 간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HM 중요하니까 조용하니까 HM 만약에 뭐 픽을 하나 하셨다 그러면은 상승한 날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틀, 3일도 기다렸다가 조정시 매수해가지고 그거 쭉 가시면 돼요. 한미 반도체도 10만 원 갔잖아요. 결국 상가하고 난 다음에 5일에서 6일 쉬었다가 다시 추세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갈로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XL,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HBM 여기서 혼돈하지 마시고 거기서 대장주만 골라가지고 조정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순환매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2차전지 언급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DI 그리고 뭐 상신 EDP, 미래 컴퍼니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오늘 안 조사가 됩니다. 오늘 이후에 최소한 이틀 정도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하시고 방산주가 2월 20일 날 부각됐다가 다시 부각이 된 것처럼 지금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부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다시 순환매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굳이 단타해야 돈을 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순환매가 빠르지만 중요한 건 자기 타순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1회에 1번 타자가 있었다면 4회에 1번 타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 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선순위 없다. 결국은 순환매 관점에서 그 밸류체인의 대장만 노려라. 네, 그렇죠. 송 과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주세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밸류체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사실 뭐 뉴로모픽이나 방금 전에 CXL, 온디바이스 AI는 어찌 보면 실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은 HBM으로 가자. 혹은 이제 디램 시장 회복될 거니까 실적 찍히는 전공정 쪽으로 순환매 돌 거다. 라면서 숫자를 조금 강조하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측면에서 좀 더 힌트를 주신다면 마지막 질문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저는 이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사실. 결국 순환매. 순환매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반도체 섹터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급에 물고 물리는 관계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른 만큼 주변 주로까지에 대한 확산이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만약 그 안에서 내가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를 갖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장주의 100이라는 부분을 돈을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그 100에 50 정도는 대장이 하고 그 외에 내가 고른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시가총액 1조에 다가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다른 업체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분들이 아직은 4천억, 5천억에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 좋았죠. 그런 종목군들은 업사이드가 사실상 그만큼 더 열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더 맞추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씩 틀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대장주를 하시는 게 사실상 올라갈 때도 더 수익률이 잘 날 수가 있고 빠질 때도 어느 정도는 수익률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욱더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대응의 두 분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